안녕하세요. 운동을 만나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체 정렬 평가에서 생체 역학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골격의 구조적인 문제와 근육의 기능적인 문제를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원인 그리고 예방과 보완 운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골반의 전방경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반의 후방경사 편에서 말한 대로 골반의 정상정렬은 측면선상에서 볼 때 전상장골극과 치골결합이 수직선상으로 같은 선상에 위치하여 전상장골극과 후상장골극 사이에 골반경사가 10도 정도로 형성된 이상적이고 중립적인 골반의 정렬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골반의 경사는 구조적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한 각도만을 정상정렬 범위로 한정시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골반의 전방경사는 골반의 위치가 측면선상에서 볼 때 전상장골극이 수직선상에서 치골결합보다 앞쪽에 위치한 상태를 말하며 서있는 자세에서 전방경사는 요추 전방과 고관절의 굴곡이 증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반의 전방경사 원인으로는 고관절의 구조적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고관절의 구조적 문제는 대퇴경부의 편이각도이며 대퇴경부의 편이각도에 따라 고관절이 굴곡 또는 신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은 골반의 전방경사와 후방경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퇴경부의 정상 편이각도는 15도 정도 범위로 봅니다. 정상 편이각도보다 뒤쪽으로 돌아가 형성된 상태를 고관절의 후방염전이라고 합니다. 고관절의 후방염전이 있는 사람은 고관절의 내회전은 제한이 되어 있고 외회전이 과도하게 일어나며 다리를 꼬은 상태로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관절낭이 자극되어 관절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후방염전은 고관절을 굴곡 상태로 정렬을 만들기 때문에 골반의 전방경사가 생길 수도 있고 외전근과 외회전근의 약화로 대퇴골의 정렬이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팔자 걸음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걷거나 서 있을 때 습관적으로 발을 앞쪽으로 향하고 걸음으로써 고관절은 내회전을 하고 대퇴골도는 후방을 향하게 되어 고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보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변형이 이어져 오다리 형태인 내반슬 상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후방염전이라고 해도 구조적 편차에 따라 골반의 전방경사가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며 내반슬과 팔자 걸음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정렬 평가에서 골반, 고관절, 슬관절, 무릎, 발목 관절을 다 같이 평가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구조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관절을 평가하고 움직임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의 후방염전으로 근육의 길이와 힘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며 고관절의 과도한 외회전으로 외전근 약화와 장요근 그리고 대퇴직근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코어의 안정성이 무너져 바른 자세가 어려워 자세 불균형이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골반의 전방경사로 인한 자세 불균형은 척추 기립근, 엉덩이, 소등근, 중등근, 햄스트링, 장요근, 복직근, 대퇴직근 등 코어 근육의 안정성 운동과 활성화 운동을 통해 예방과 보완을 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정확한 정렬 평가와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운동을 만나고입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반의 전방경사로 인해서 약해지고 단축된 코어 근육 운동들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의 전방경사 원인으로는 고관절의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고관절의 후방염전은 고관절을 굴곡 상태로 정렬을 맞추기 때문에 골반의 전방경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구조적 문제는 코어의 안정성이 무너져 바른 자세가 어려워 자세 불균형이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골반의 전방경사로 인해서 약해진 코어 근육을 안정성 운동과 활성화 운동을 통해서 예방과 보완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장요근, 장골근, 대퇴직근의 단축으로 요추 전만을 증가시켜 허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의 후방염전은 등근의 약화와 외회전근들의 단축으로 다리 저림과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구조적 기능적 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정렬 평가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정렬을 평가하는 것은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관절을 다 같이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와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프고 불편하고 구조적, 기능적 편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움직임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구조적 편차는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고관절의 전방염전, 후방염전, 슬관절의 내반슬, 외반슬, 경골의 비틀림, 그리고 발목 관절의 회내, 회외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골반의 후방경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골반의 전방경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골반의 전방경사와 후방경사는 고관절의 전방염전과 후방염전 상태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관절의 전방염전과 후방염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관절의 전방염전과 후방염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엎드려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을 바깥으로 돌려 떨어뜨리게 합니다. 고관절의 내회전이 양호한 기능적 움직임 범위는 고관절이 수직에서 약 30도 정도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고관절이 수직에서 30도보다 과도하게 50도 이상 내회전이 되고 외회전이 고관절의 수직으로부터 15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고관절의 전방염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관절의 외회전이 양호한 기능적 움직임 범위는 고관절의 수직에서 약 40도 정도 안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고관절이 수직에서 40도보다 과도하게 60도 이상 외회전이 되고 내회전이 고관절의 수직으로부터 10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 고관절의 후방염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할 운동은 골반의 전방경사로 인해서 약해지고 단축된 장요근, 장골근, 대퇴직근 등 전면부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탠딩 리 레이즈라고 해서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 넓이 11자로 쓰시고요. 손의 위치는 명시 정도 위치에 맞춰주신 상태에서 자, 무릎을 그대로 들어 올리시는 동작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이렇게 동작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힘들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옆에 동작 보여드리면 자, 옆에서도 마찬가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동작을 하실 때 상체를 구부리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상체 정렬 유지하면서 무릎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반복 횟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잡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30회씩 3세트 이렇게 시작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40회씩 3세트 50회씩 60회씩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저항을 좀 더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동작 중에 허리가 아프거나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하실 때는 당장 운동을 중단하시고 불편함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스탠딩 니 레이즈랑 비슷한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작 중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통증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자, 다리를 그대로 무릎을 다 펴고 핀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자, 그대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다시 한번 올리고 다시 원위치 다시 한번 올리고 자, 천천히 내리고 자, 반대쪽 다시 한번 그대로 자, 올렸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내리고 다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자, 호흡 같은 경우는 자, 올린 상태에서 짧게 뱉고 자, 원위치 하면서 마시고 다시 올려서 짧게 툭 마시고 툭 다시 한번 마시고 툭
그렇죠. 천천히. 자, 동작을 할 때, 자, 그대로 들어 올렸다가, 자, 내리면서 쭉 내리는데, 완전히 다 내리지 말고, 살짝 들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저하고, 툭. 마시고, 툭. 자, 천천히 마시고, 툭. 자, 그대로 천천히 원위치. 그렇죠.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반복 횟수라든지 세트 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10회씩 3세트, 15회씩 3세트, 20회씩 3세트 단계적으로 운동 강도,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운동 일지를 작성해서 그날그날의 운동을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다음에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일지가 나와의 어떤 파트너가 되어서 단계적으로 내가 저번보다는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운동 강도라든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기록하시고 관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서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도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근육통들이 그냥 근육통으로만 있는지 또는 어떤 불필요하게 통증이 발생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하시고 자세가 잘못돼서 통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운동 강도가 갑자기 늘어나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몸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분석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맞는 움직임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의 영상들도 스스로의 자신의 몸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